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밤입니다. 제한속도 70도로 왕복 4차로 도로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신호를 받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 녹색 신호고요. 교차로 빠져나가는데 아이쿠 호호, 이 어떤 사고일까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휘청휘청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차에 부딪히는데요. 혹시 저 사람이 일부러 차에 달려든 건 아닐까요? 저거 자해공갈단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바로 저기 앞에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앞에 요만한 게 뭔가 앞에 뛰어갑니다. 뭘까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뛰니까 주인이 강아지 잡으려고 그러다가 강아지는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고요. 그 잡으러 가다가 자동차 올 때 꽝!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강아지 4마리 키우는데요. 피자 배달 왔을 때 문 열었을 때 강아지 뛰쳐나가고 강아지 잡으려고 이제 혼비백산해갖고 강아지 한 번 나가면요. 그냥 막 뜁니다. 이리 와, 짜냐, 이리 와, 불러도요. 계속 한번 뒤돌아보고 또 뛰고. 그리고 찾기까지 가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강아지 혹시 사고 당해 죽으면 어쩌나. 그거보다 강아지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 일어나면 어쩌나. 아이고,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중문을 설치했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누가 벨 누르면은 문을 닫아놓고 강아지들 안에 가둬놓고서 문을 여는데요. 또 밖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다가요, 목줄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앞에 앞장서면은 목줄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목줄 풀리면은 또 지금 이 사고도요. 아마 목줄이 풀렸거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강아지가 내리다가 잘못 또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강아지가 뛴 것 같은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과연 제게 잘못이 있나요? 이런 입장이고요.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한 거다. 따라서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치료비 말고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저거 나 못 피해. 저거 어떻게 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특성상요. 낮에는 운전자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밤에는 운전자가 보는 것보다 더 적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렌즈가 성능이 좋은 것은 또 블랙박스에 나이트 비전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밤에도 좀 선명하게 찍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보다 어둡게 찍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보다는 실제 운전자 눈으로 본 영상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른쪽에 가로등 켜 있죠? 가로등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전조등 불빛 이런 걸 감안하면 불박차 운전자가 앞을 잘 봤더라면 앞에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고요.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갔으면은 이미 2철에 나와 있었어요. 2철에 나와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일반적으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은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죠.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났을 때 보통 보행자를 60%로 봅니다. 지금 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에서 한 40여 미터, 4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횡단보도의 그 범위 내, 즉 신호등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60%를 적용할 수 있어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그런데 무단횡단자 갈팡질팡하다 주변에 사투리가 갑자기 뛰어들었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무단횡단자 70, 불박차 운전자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난 동의 못해.
저런 걸 어떻게 피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앞을 잘 봤다면 혹시 늦은 밤에 무단횡단자나 또는 술 취해서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곳은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어쩌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을 잘 봤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이와 같은 사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 운전자 30, 강아지 잡으려고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자 7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할 때요 대체로 뜁니다. 뛰고요. 참 이상하게 차가 이쪽에서 오는데 이쪽은 안 보고 저쪽만 보고 뜁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 자동차 천천히 갑니다. 좌회전 신호인데요. 저 앞에서 빨간불 들어올 때 멈추려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때 어허 앞에 버스 서 있었고요. 그 뒤에 SUV, 그 뒤에 버스. 근데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학생이 우산을 쓰고 갑자기 바로 코앞에서 몇 메타나 될까요? 한 2m 될까요? 그런데 다행히 멈추면서 스치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저 앞에 정지선 가서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후방 영상 보시면은 브레이크 계속 밟고 들어오던 게 보입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횡단보도는 저 위쪽에 교차로 건너서 한 60 내 70m 저 앞쪽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다는 이유로 6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 피하겠어요. 이 영상을 50번 돌려봤는데요. 저 지금 다시 가도 못 피해요. 이런 입장이고요. 보험사는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랑 사람이랑 사고일 때는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말 못 믿겠으면 경찰서 가서 물어보세요. 경찰서 가서 물어봤대요. 이런 사고 접수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사고 접수하면은 무단횡단이지만 12대 중과실, 12대 예외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벌점 먹고요. 범칙금 먹어요. 어떻게 접수하실래요? 그럼 그냥 갈래요. 그럼 그냥 돌아왔다는데요. 우리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몽땅 다 대줘야 된다라고 한다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경찰이나 보험사는 자동차 대 사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람이 피해자다, 보행자가 피해자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조건이란 말이 맞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다. 그러나 피해자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동차가 사람을 때렸으니까 사람이 다치잖아요. 물론 자동차도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겠지만은 다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이 피해자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 입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자동차에게 일부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라도 잘못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자동차에 잘못이 전혀 없다면, 즉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다치더라도, 사망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이 없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육교 위에서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자동차 위로 뚝 떨어졌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런 경우는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3차로로 가다가 서서 2차로로 바꿉니다.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없죠. 앞에 버스가 서 있으니까 비어있는 2차로 들어가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제 저 앞에 가서 쓸 거예요. 불과 한 20m만 더 가면 씁니다. 이제 한 10몇 m 남았는데 그때 오른쪽에 흰색 SUV 앞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미리 보일까요? 안 보였습니다. 아까 우산 사람이 들어오는 게 블랙박스 영상에는 잠시 보였지만, 그러나 운전자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동차 건너편 저쪽을 살필 이유가 없는 거죠. 미리 못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인다고 바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보고 반응을 해서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멈췄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1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 하더라도 저만큼 빨리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요.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지금 저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거기 가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왜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그것도 차사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다친 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무단횡단자 100% 잘못입니다. 이런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잘못이 없으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령 급한 일 때문에 저기까지 가기가 좀 급해서 무단횡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보고 나오세요. 차 사이로 뛰어나올 때 서 있는 차, 거기는 차가 서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그 차를 지난 다음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요. 왜 먼 쪽에 저 건너편을 보면서 여기서 달려오는 차는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에 차를 세워놨다가 이제 막 나갈 겁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와요. 통로로. 그 차를 보내주고 나가는데 꽝! 어떤 사고였는지 보시겠습니다. 차 한 대 들어오고 있죠? 저 차 지나가고 나가는 그 순간에
아이쿠. 앞으로 갔던 차가 빠르게 후진한 겁니다. 상대차는 저 앞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후진해 나온 거예요. 불박차는 차 한 대 지나가니까 옳지 그러고 우회전하던 중이었어요. 상대차가 지나간 곳 그쪽에는 차 3대의 공간이 더 있었고요. 물론 주차 공간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었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보험사는 우리가 피해 차량입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박차는 섰다가 나왔잖아요. 섰다가 나올 때 정차 후 출발 차량이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60, 후진한 차 40이라고 주장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무슨 소리예요? 아이, 저차가 잘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답답함을 얘기했더니 저 차가 잘못했네요. 저쪽 차 후진한 차 80, 불박차 20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번 사고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후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갈 때는 앞을 잘 봐야 되고요. 앞으로 가다가 후진할 때는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지요. 멈춘 다음에 바로 후진기어 넣으십니까? 그거보다는요. 먼저 비상등을 켜고 나는 지금 특이한 상황이다. 아까 앞으로 쭉 갔지만은 지금 내가 후진할 거다. 비상등 켜고 그다음에 후진기어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뒤로 그냥 가나요? 아니죠. 뒤를 봐야죠. 뒤를 볼 때 요즘 젊은 운전자분들은 고개를 안 돌린대요. 직접 뒤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할 때 주차 보조용 모니터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주차 보조용 모니터 후방 영상 그걸 보고 합니다. 거기에 이 차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뒤만 보입니다. 뒤만. 뒤에 화단이랑 붙는지 안 붙는지, 뒤에 벽이랑 붙는지 안 붙는지, 뒤에 뭐에서 삐삐삐삐 삐삐삐삐 그런 소리 나는 거. 그것만 보고 후진해요. 그것은 옆에 차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는 후진하기 전에 먼저 룸미러로 보고 사이드 미러 보고 그리고 직접 고개를 돌려서 주변에서 움직이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까 들어올 때 주차된 차 계속 주차되어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먼저 타고 있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출발할 거였어요. 당연히 후진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 그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후진하는 차가 비록 옆에는 주차 공간이 꽉 차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저 차는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들어가는 차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오다가 천천히 나오는데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과연 잘못이 있겠느냐? 잘못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급하게 후진한 채 100%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하려면 우선 후진하는 차가 뒤를 살피면서 천천히 나와야 되죠. 후진할 때 붕이 아니라 조금씩 나와야 된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멈출 수 있죠. 한편 과실 비율은 100대 0으로 보입니다만 불박차에게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아쉬움을 찾아본다면 지하주차장에서 물론 등이 밝더라도 조명이 밝더라도 전조등 켜면 어떨까요? 전조등 켜면 저기 차가 움직이겠구나 또는
서서히 나올 때 비상등을 킨다든가 또는 오른쪽으로 나올 거잖아요. 우측 깜빡이 킨다든가 물론 우측 깜빡이는 후진한 차한테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서 나 움직여요 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다른 차가 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100대 0이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트 켜는 거, 비상등 켜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중에서 제일 나쁜 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자동차 녹색 신호일 때 그때 무단횡단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 또는 그 이상으로 보죠. 횡단보도가 근처가 없을 때 저 아래쪽으로는 한 100m, 저 앞쪽으로는 한 6, 70m 그런 경우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왕복 8차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좌회전에 나온 차 있었고 우회전에 나온 차 있었고 제일 바깥차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저 앞에 영상 속에 뭔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그대로 가다가 사고 직전에 아이코 무단횡단자도 천천히 걷다가 자동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생각했다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뛰고 그때 불박차도 뒤늦게 발견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그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상합니까? 이거는 무단횡단자가 전적인 잘못이에요 라고 주장하고요. 무단횡단자는 아니 운전할 때 앞을 잘 봐야죠. 제가 갑자기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까부터 걷고 있었는데 저를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서로가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무단횡단하다 단속되면은 범칙금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범칙금 배분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치는 정도인데요. 밤에는 차들이 빨리 달려요. 그 차에 받치면은 사망하거나 또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밤에 저쪽 횡단보도까지 가는 게 귀찮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2, 3분이면 되는데 그게 싫어갖고 저쪽 횡단보도 저건 한 60m, 이쪽 횡단보도 100m 그럼 이 가운데로 가자. 그런 심리에서 또 특히 밤에 술 한잔 마시고요.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이상하게 이쪽은 안 잡혀요. 저쪽은 택시가 많이 와요. 그럼 택시 잡으러 건너가다가 그러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왕복 8차로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40m 되죠? 40m 건너가는데 한 20초 걸립니다. 건너보세요. 20초. 그것도 빨리 걸어야 건널 수 있죠. 천천히 건너면 20초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는 밤에 시속 60보다 더 빨리 달리죠. 물론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과속은 아닙니다만은 늦은 밤 12시, 새벽 1시 그럴 때는 시속 70, 80으로 달립니다. 1초에 20m예요. 내가 건너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차가 어느새 내가 중앙선까지 가는데 한 10초 걸리죠. 200m 뒤에 있던 차가 벌써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 운전자는 그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도 잘못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봤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무단횡단자를 예상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곳은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택시 잡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택시 잡다가 택시가 잘 안 서면 조금씩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항상 앞을 잘 살피면서 뭔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브레이크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도, 그리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시내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즉 편도 2차로죠. 그런 곳에서 밤에 무단횡단 했을 때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30%로 봅니다. 법원에서. 편도 3차로면 한 차로마다 플러스 5%씩 합니다. 왕복 6차로일 때는 무단횡단자 잘못을 35%, 왕복 8차로면은 무단횡단자 40% 정도로 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자가 더 많이 잡으면 됐지 라고 생각되겠지만 밤에는 잘 안 보여요. 따라서 낮 시간에 비해서 속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면 바로 멈출 수 있죠. 속도 늦추고 그리고 앞을 잘 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에 다니시다가 교통사고 잦은 곳 또는 사망사고 발생 지점, 그런 표지판을 보시죠.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나요? 우연히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이 좀 셉니다. 네,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속도 60도로고요. 앞에 차량 직진 신호 정상적으로 교차로 통과했고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이쿠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천천히 가다가 불박차 오는 걸 보고 또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났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자동차량에서 달려들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고 같아요. 이런 입장이고요.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아닙니다. 이번 사고 차 대 사람 사고예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겁니다. 경찰에서도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입장에서는 금방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교차로 지나면서 횡단보도가 교차로 전에도 있었고 교차로 지나서도 있었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이곳 사고 현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40m, 50m 될까요? 조금만 걸어오면 되는데 한 4, 50m 걷는데 얼마나 될까요? 한 2분이면 횡단보도가 와서 다음 신호 기다려 건넜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거기를 그냥 무단횡단 하려다가, 게다가 그곳은 중앙선 부분에 철제 펜스까지 있어요. 그런 곳을. 근데 이상한 게요, 여러분들, 제가 무단횡단 사고를 참 많이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수천 건의 영상을 봤는데요. 모두 다 자동차가 오면 뜁니다. 멈추지 않고요. 멈췄으면 자동차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자동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만 자동차가 더 빠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단횡단 하면 안 되지만 무단횡단 하다가 차가 오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가만히 딱 서 있으면 차가 피해갑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오던 쪽으로 차가 못 피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사람한테 달려드는 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는 쪽으로 차가 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뛰면은 거기 사고 나는 거예요.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을 느껴서 쓰세요. 그 자리에 딱 쓰세요. 이번 사고 내가 운전자였다 하더라도 나 저거 못 피한다. 저건 무단횡단 100%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잘 봤어야 된다. 낮 시간이다. 만약에 껌껌한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시커먼 옷을 입고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그러면은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낮 시간이니까 저 앞에 건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자 봐라 저기 서 있는 차 뒤로 사람이 보여요. 근데요 막상 주정차되어 있는 차 앞으로 사람이 나오는 건 안 보입니다. 차에 오버랩 돼 갖고요. 사람이 쉽게 안 보여요. 하지만 운전하실 때요. 오른쪽에 차들이 서 있으면 그 근처에 사람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차 앞 뒤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내 시야가 확 튀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달려도 되지만 그런데 뭔가에 장애물이 있어서 자동차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러 대 서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게 미리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혹시 만일에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양쪽에 상가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요. 그럼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뛰어나서는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는 항상 내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앞쪽을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운전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업운전사가 아닌데 왜 나를 갖다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앞을 잘 보고 뭔가 있다 그랬을 때 속도를 줘서 빵 미리 했더라면 그곳에 금방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지나왔는데 여기 무단횡단 사람이 있겠어? 그런 사람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피한 겁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앞을 잘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사례 법원에서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약 60, 불박차의 잘못을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 보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치킨집에서 치킨을 싣고 배달하러 가려면 인도를 통해서 차도로 가야 되는데요. 인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차도로 붕 내려갔고 그래서 똑바로만 가면 되는데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도 하고요. 불법 유턴도 합니다. 불법 유턴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죠. 불박차 청산도로 갑니다. 앞에 녹색 신호고요. 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내려오더니 어허 오토바이가 급히 핸들 들어서 불법 유턴하려다가 급히 뜨니까 오토바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틀어나가지 급히 하면 오토바이 넘어지면 사람은 내려갔고 마침 불박차가 급제대더니 불박차 본네트에 잠깐 엉덩이에 얹혔다가 그다음에 이번 사고 진짜 불박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빨리 잡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소에 오토바이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인도에서 오토바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저 옆에 내가 조심해서 가야지 미리 속도를 줄였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배달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불법 운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처음에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킨집 사장이 와갖고 둘이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불법 운전 아니에요. 저 차로 변경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답니다. 불법 유턴이든 차로 변경이든 다를 바 없지요. 저렇게 차로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로 변경 급하게 하다가 스스로 못 이기고 넘어지는 저런 경우는 없지요. 불법 유턴이든 차로 변경이든 과실 비율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 측에서 100대 0 인정 못해요. 같은 방향끼리 급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 일반적으로 70대 30에서 시작하잖아요. 요거는 오토바이가 좀 다소 급하게 돌았으니까 70대 30에서 조금 더 올려서 80대 20, 90대 10까지는 가능하지만 100대 0은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손보협회에 있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에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90대 10으로 나왔다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1차로는 좌회전차로입니다. 신호대기하고 있죠. 2차로, 3차로 비어 있어요. 불박차 2차로로 갑니다. 3차로 인도에서 지하철역 있고 그쪽에서 오토바이가 내려왔어요. 2차로 가는데 갑자기 꺾으면서 저 상황에서 못 피하죠. 미리 깜빡이라도 켰으면 그래 먼저 들어가 내 양보해줄게 하겠지만 깜빡이 없이 갑자기 꺾으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 90대 10으로 나왔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심위 결정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심위는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소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불만 있을 때는 이의신청해서 변호사 4분이서 2차로 심의를 합니다. 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1차면은 이의신청해야죠. 근데 2차에서 똑같이 90대 10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 보험사에게 소송 가야지요. 못 받아들여요. 법원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보험사들끼리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라는 협의체를 만든 것이 대한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인데요. 그 위원들은 변호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100대 0으로 보여지는데 100대 0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심 결정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서 1심에 불만 있으면 항소심, 소액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분심위에서 100대 0 아닌 걸로 나왔던 사건이 법원에 가서 100대 0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법원에까지 간다면 100대 0으로 판결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유소, 세차장 이런 곳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1, 2, 3, 4,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당연히 제일 바깥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나 세차장은 길 밖에 있습니다. 노외지, 길로자, 바깥에자. 길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일단 정지해서 지나간 차들이 없을 때 제일 바깥차로 천천히 들어가야 되죠. 만일 1, 2, 3, 4, 5차로 중에서 5차로 들어가지 않고 4차로 쑥 들어가면 그럴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4차로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4차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자동차가 4차로 들어오더니 피해가는데 아이고 세차장에서 차가 들어왔어요. 4차로까지 쑥 들어오더니 오토바이가 피해가려는데 4차로 달리다가 다시 5차로 들어갑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아니 4차로 그냥 쭉 가지 내가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5차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도 위험하게 들어왔는데 또 내가 할 길을 갑자기 가로막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이번 사고는 앞차의 100% 잘못이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5차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4차로 크게 들어온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차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사고 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잖아요. 그러면 100대 0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100대 0이려면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근데 저 앞에서 자동차 한 대가 쑥 들어오더라. 4차로까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앞에 뭐가 들어오면은 일단 속도를 줄여야죠. 나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저 차는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나보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계속 달리면은 그 차랑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속도를 줄여야죠. 그리고 앞에 차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앞에 차가 쭉 갈 때 같이 가든가 아니면은 앞에 차 느리게 갈 거니까 내가 피해서 가든가. 피할 곳은 왼쪽과 오른쪽 두 곳이 있습니다. 왼쪽은 마침 뒤에 다른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로 가는 거 포기하고 비어있는 5차로 나가는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갑자기 5차로 가로막으면 어떻게 피해? 못 피해? 그러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그 의견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앞에 승용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정말 오토바이로서는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처럼 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길로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후방 영상으로 볼 때 한 30m 될까요? 전방 영상으로 볼 때는 30m보다 조금 더 된다 싶었는데 후방 영상 보니까 순식간이네요. 정말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인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속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보입니다. 다른 차들이랑 보조를 쭉 맞춰서 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다른 차들보다 오토바이가 좀 더 빨랐고요. 그리고 앞을 가로막을 때 먼저 속도를 줄였더라면 속도를 줄여놓고 옆으로 피해갔더라면 속도가 줄어진 상태에서 그 차가 들어오면 그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 차는 4차로 쭉 갈 차야. 나는 5차로 그냥 피해갈 거야. 거기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에 차보다 먼저 가는 거, 그걸 추월이라고 그러죠. 추월은 디귿자로, 즉 앞에 가는 차 옆으로 해서 다시 그 앞으로 가는 거, 그걸 추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물론 나는 앞차를 추월할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앞으로 쭉 5차로 그냥 가기만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추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왔던 차가 여기 아니다. 저기 나 아는 사람 있다. 다시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나올 때는 깜빡이 켜고 뒤를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차장에서 들어온 차가 4차로를 쭉 빠져서 앞으로 가겠지 생각한 거, 그게 잘못이고요. 그리고 또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게 잘못이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 4차로까지 들어와서 다시 5차로 꺾은 승용차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에게도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5차로로 먼저 가려고 했던 거, 그 점을 약 20%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3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승용차 80, 오토바이 20 또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크만 시골길,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죠. 동물은 요만합니다. 근데 이딴 많은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고요. 그 차를 차 교행해서 지나가는 순간 뭔가요? 갑자기 경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커멓었는데 경운기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급제동하면서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만일 저 경운기랑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 정말 순간적으로 멈췄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향등을 켜는 순간 만에 상향등 켜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진답니다. 상향등을 눌러놓으면 밤에 평소에는 상향등이 켜졌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그 불빛 때문에 상향등이 저절로 하향등으로 바뀌고 그 차 지나가면 다시 켜지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안 약간의 텀이 있었대요. 지금 막 켜지는 그 순간 경운기가 나타난 건데요. 만일 조금 더 늦게 나타났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컴컴한 밤에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던 경운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예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경운기에 미등이 안 들어와 있죠. 일반적으로 경운기에 요즘은 있지만 예전에 미등이 없었어요. 플라스틱 반작용은 있지만 그것도 일하다 보면 흙이 묻고 또 짐을 많이 싣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자동차가 들이받았을 때 경운기에 식별장치, 미등을 달든가 야광 테이프 X자로 붙이든가 아니면은 뭔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 점은
경기의 잘못이다 해서 경기의 잘못을 10에서 15%로 봤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경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경기도 시속 한 15km로 갑니다. 앞으로 쭉 가니까 발견하고 피할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피할 데도 없어요. 완전히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가던 경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죠. 만일 이런 곳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했다면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30%로 봅니다. 경운기는 무단횡단자보다 더 덩치가 훨씬 크고 어디 자동차 피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무단횡단한 것보다는 더 과실이 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법원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경광등 달고 있었다. 또 전조등 켜고 있었다라는 취지에서 경운기의 잘못을 한 40%에서 한 50%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자동차보다는 경운기 잘못이 더 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를 횡단한다는 거. 횡단인지 좌회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저런 경우 경운기의 잘못이 7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과실비보다 더 중요한 게 상향등을 안 켰으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시골길에서 저와 같은 경운기와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향등입니다. 상향등. 상향등 키세요. 시골길에서 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차가 올 때 그때 하향등을 낮추면서 속도를 줄여야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시골의 부모님들께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기회에 효도하십시다. 큰 돈 안 듭니다. 뺑글뺑글이 아니라 양쪽에서 뺑글뺑글 돌면은 경찰 순찰차에 파란색, 빨간색 돌듯이요. 그런 거 달아드리면 멀리서 저기 경기다 미리 보이겠죠. 그리고 측면에 적재함 측면에 야광 테이프 돈을 만들어요. 야광 테이프 2줄 또는 한 3줄 붙여드린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